아가씨, 이름이 정말 김하늘이라고 했나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네. 그런데 왜 그러세요? 제 이름이 이상한가요? 아니에요. 이상한 게 아니라 그저 내 딸도 같은 이름이었어요. 20년 전에 사라진 내 딸이. 저는 가족이 없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보육원에서. 이게 정말 우연일까? 내가 혹시 정말 내 딸이라면.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사연들을 전해드리는 돌고 도는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20년 전 잃어버렸던 딸을 백화점에서 만나게 된 부자 할아버지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사연을 들으시고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사연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대기업을 운영하며 성공한 삶을 살아온 김영수 75세는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마음속 깊은 곳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있었다. 20년 전 어린 딸 김하늘이 실종된 날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바쁜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아내와 딸이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다며 먼저 집으로 오라고 했지만 그는 마지막 서류를 확인하느라 약속 시간을 놓쳤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평생을 후회할 일이 될 줄은 몰랐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울부짖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의 눈앞에는 경찰과 이웃들이 모여 있었다. 하늘이가 없어졌어요.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는 그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공원에서 잠깐 한눈을 판 사이 딸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 김영수의 삶은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 했다. 경찰에 신고하고 전단지를 돌리고 전국의 실종아동 보호소를 돌아다니며 딸을 찾았지만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았다. 재력과 인맥을 동원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으나 마치 딸이 세상에서 증발한 듯 어디에서도 그녀를 찾을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은 지쳐갔고 결국 아내와도 이혼했다. 사랑하는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자책감 속에서 그는 더욱더 일에 몰두했고 외적으로는 성공한 기업가였지만 내면은 황폐해져 갔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마음 한구석에는 딸이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혹시라도 딸이 자신을 찾아올까봐 예전 집을 그대로 유지했고 매년 그녀의 생일마다 혼자 조용히 작은 케이크를 준비했다. 길거리를 지나다닐 때마다 비슷한 또래의 여성이 보이면 가슴이 철렁했고 텔레비전에서 실종자 찾기 프로그램이 나오면 채널을 돌릴 수가 없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다. 이제는 노년이 되어버린 그였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이면 딸을 찾기 위해 가졌던 습관처럼 신문을 넘기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들른 백화점에서 한 젊은 여성의 모습을 보고 그의 심장이 멎을 뻔했다. 어딘가 모르게 자신과 닮은 얼굴, 익숙한 분위기,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 김영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잊고 있던 감정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날도 김영수는 여느 때처럼 혼자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겨울이었지만 유난히 포근한 햇살이 창가로 스며들어
오래된 외투의 따뜻함을 더해 주었다. 오랜 세월 혼자 지내며 습관처럼 보내온 하루의 시작. 하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한 기분이 들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을 어지럽혔다. 바깥의 소음이 유독 크게 들리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조차도 신경이 쓰였다. 마음을 달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무작정 거리를 걸었다. 그의 발길은 자연스레 강남의 한 대형 백화점으로 향했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쇼핑을 다녔던 곳이었고 딸과 함께 장난감을 사러 오던 기억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그저 익숙한 공간을 지나치는 한 명의 노인이었다. 그는 늘 가던 곳처럼 1층 명품관을 지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마음을 정리할 겸 구두를 새로 장만할까 하는 생각에 신발 코너로 향했다. 그때였다. 멀리서 한 여성 직원이 고객을 응대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추었다. 처음 본 사람인데도 낯설지가 않았다. 가느다란 턱선, 오뚝한 콧날, 깊은 눈매 무엇보다도 그녀가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의 모양이 어딘가 익숙했다. 김영수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요동쳤다. 숨을 들이마신 채 그녀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깔끔한 유니폼 차림으로 손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말투에서 느껴지는 차분함과 자연스러운 미소가 이상하리만치 그에게 친숙하게 느껴졌다. 많이 닮은 것 같네. 에이, 설마 아니겠지. 그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것처럼 뛰기 시작했다. 다시 한번 그녀를 바라보았다. 20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던 얼굴이 떠올랐다. 아니, 그 얼굴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실종된 딸 김하늘. 하지만 불가능했다. 이미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고 그녀가 살아있다는 단서조차 찾지 못했던 게 현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가야만 한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무언가에 홀린 듯 천천히 그녀가 있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떨림이 커졌다. 그의 눈에는 그녀의 얼굴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20년 전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감정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그리고 마침내 단 몇 걸음 앞까지 다가섰을 때 그녀가 고개를 돌려 그의 시선을 마주쳤다. 김영수의 심장이 멎는 듯한 순간이었다. 김영수는 숨을 삼키며 가까이 다가갔다. 심장이 마구 뛰었고 손끝이 얼어붙은 듯 떨렸다.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 했다. 눈앞에 서 있는 여성은 여전히 고객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김영수의 시야에는 그녀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가다듬으려 애썼다. 수많은 우연이 겹쳐 만들어진 착각일 수도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길에서 딸과 닮은 얼굴을 수없이 봐왔고 그때마다 헛된 희망에 가슴이 무너져 내린 경험도 많았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이상하리만치 강하게 끌렸고 그 익숙한 얼굴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그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이제는 바로 눈앞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손님을 배웅한 후 카운터로 돌아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김영수는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기, 실례지만,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밝고 맑은 눈동자가 김영수를 바라보았다. 순간 그 눈빛에서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스쳤다. 네, 고객님,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김영수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따뜻하면서도 또렷한 발음, 정중하지만 친근한 어조. 어릴 적 딸이 자신을 부를 때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망설였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다. 갑자기 한 여성에게 이름을 묻는 게 이상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혹시 직원분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을 던지고 나서 스스로도 놀랐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했던 질문처럼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손끝이 얼어붙은 듯 했고 숨소리마저 크게 들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김하늘입니다. 그 순간 김영수의 세상이 멈췄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입술이 바짝 마르고 가슴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한번 그녀를 바라보았다. 김하늘, 20년 전 공원에서 실종된 딸과 똑같은 이름이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귓가에 아내의 울부짖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하늘이가 없어졌다고 외쳤던 그날 이후 수도 없이 불렀던 이름, 잊을 수 없던 그 이름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간신히 입을 떼며 되물었다. 방금 뭐라고 했죠?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다시 답했다. 제 이름이요? 김하늘입니다. 이번에는 또렷하게 들렸다. 김영수는 한순간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았다. 온몸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20년 동안 간절히 찾아 헤맸던 딸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있었다. 김영수는 그녀의 이름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하지만 더 큰 혼란이 밀려왔다. 그는 눈앞에 서 있는 김하늘을 바라보며 심장이 터질 듯한 감정을 가까스로 억누르고 있었다. 이름이 같다고 해서 그녀가 자신의 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오랜 세월 가슴에 품어왔던 얼굴과 너무도 닮은 그녀를 보고 있자니 가슴속 어딘가에서 강한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늘씨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고향이 어디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김하늘은 살짝 놀란 듯 고개를 갸웃했다. 이상한 질문이라는 듯 잠시 생각에 잠긴 그녀는 이내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라서 고향이라고 할 만한 곳은 없어요. 김영수는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보육원에서 그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확히 언제부터 거기서 지냈는지는 몰라요. 제가 아주 어릴 때 보육원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그때의 기억은 거의 없어요. 그냥 어릴 적부터 거기가 제 집이었죠. 김영수는 숨을 삼키며 손끝을 꽉 쥐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일까? 그는 더 많은 것을 확인해야 했다. 혹시 그 전에 살았던 기억은 전혀 없나요? 부모님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가끔 꿈을 꾸긴 해요. 흐릿한 기억들이요.
따뜻한 손이 저를 감싸던 느낌,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러주던 목소리 같은 것들요. 하지만 얼굴은 전혀 떠오르지 않아요. 너무 어릴 때라서 그런가 봐요. 김영수의 눈가가 순간적으로 촉촉해졌다. 20년 전 실종된 딸을 애타게 불러도 대답이 없던 그날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혹시 그녀가 그 딸이 맞다면 보육원에서 자라며 부모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하늘 씨는 혹시 자신이 보육원에 오게 된 이유를 들어본 적 있나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원장님께 여쭤본 적은 있는데 저를 맡길 당시에 기록이 정확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길에서 발견되었고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시설로 들어오게 되었다고만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영수는 두 손을 꽉 쥔 채 눈을 감았다. 길에서 발견되었다고? 20년 전 공원에서 사라진 우리 하늘이처럼. 가슴속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이제 그는 확신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젊은 여성, 김하늘은 20년 전 실종된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 김영수는 숨이 가빠졌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그녀가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사실, 자신의 친부모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는 사실, 길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야기까지 너무나 많은 단서가 맞아떨어졌다. 하지만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었다. 희망이 너무 커질수록 나중에 찾아올 절망도 클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확인해야 한다. 김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하늘 씨, 이건 제 명함입니다. 혹시 괜찮다면 잠깐만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요? 그녀는 당황한 듯 명함을 내려다보았다. 평범한 고객인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자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김영수의 눈빛이 너무나도 간절하고 진지했기에 그녀도 쉽게 거절할 수 없었다. 무슨 일이시죠? 제가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늘 씨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가족. 자신에게는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단어였다.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란 그녀에게 가족이라는 존재는 낯설기만 했다. 제 가족이요? 김영수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기 어려웠다. 겨우 숨을 들이마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늘 씨가 제 오래전 잃어버린 가족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앞의 노인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이해하려고 애쓰는 듯 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김영수와 김하늘은 조용한 병원의 유전자 검사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김영수는 손을 꽉 쥔 채 계속해서 무언가를 되뇌고 있었다. 기다리는 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다. 긴장한 표정으로 손을 꽉 쥐고 있는 김영수와 달리 김하늘은 담담한 표정이었다. 그녀에게는 이 검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와닿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들여다보며 입을 열었다. 김영수 씨와 김하늘 씨의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 관계가 맞습니다. 그 순간 김영수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눈앞이 흐려졌다. 손끝이 저려왔다.
20년. 너무나도 길고 아팠던 시간. 수도 없이 좌절하고 포기하려 했던 순간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대로 고개를 숙여 흐느끼기 시작했다. 하늘아, 우리 하늘아. 흐느껴 울던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멍하니 앉아있던 김하늘의 손을 덥석 붙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어릴 적 자그마한 손으로 그의 손가락을 꼭 쥐던 그때처럼. 김하늘은 놀라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눈앞에 노인이 흘리는 눈물을 보며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저릿해졌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아직 이해할 수 없지만 가슴 속에서 묘한 감정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김하늘은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에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의사의 목소리는 분명했고 수치와 데이터가 명확하게 친자 관계를 증명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눈앞에서 흐느끼는 김영수를 바라보며 그녀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마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어떤 기억이 깨어나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 이분이 정말 내 아버지라고? 보육원에서 자라며 가족이 없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았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강해지는 방법을 배워왔다. 하지만 지금 한 번도 만난 적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신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김영수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늘아, 믿기 힘들겠지만 아빠야, 내가 어릴 때, 내가 사라졌을 때 나는 너를 찾아 온 세상을 헤맸어.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는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과 차들, 그리고 저물어가는 저녁 하늘이 보였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고 그녀는 지금까지와 다를 바 없이 그저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달라졌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감정이 억눌려 있는 것이 느껴졌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부모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친아버지가 나타났다고 해서 제가 바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녀의 말에 김영수의 얼굴이 슬픔으로 일그러졌다. 그건 아빠도 안다. 내가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얼마나 힘들지. 하지만 하늘아, 나는 단 하루도 너를 잊어본 적이 없어. 너를 찾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지만 여지껏 못 찾아서 정말로 미안하다. 그리고 이제야 너를 만나게 되는구나.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에겐 소중한 시간이었겠지만 저에게는 없었던 시간이었어요. 그 말에 김영수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입장에서는 당연했다.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를 찾으며 살았던 김영수와 달리 김하늘은 자신의 가족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자랐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조차 없는 그녀에게는 이 모든 일이 그저 갑작스럽고 낯설기만 했다. 그녀는 손을 천천히 쥐었다 폈다. 어쩌면 저는 가족이 없다는 사실에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아버지가 있다고 받아들이면 제가 그동안 살아온 삶이 너무 허무해질 것 같아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애써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했다.
김영수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조심스러웠다. 아빠는 조급해하지 않을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게. 하지만 아느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너를 끝까지 지켜볼 거야.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이제야 찾은 아버지.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버렸다. 이 공백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김영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주한 채 말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그는 딸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두려울지 이해하려 애썼다. 자신에게는 찾아 헤매던 20년의 시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이었다. 그 공백을 하루아침에 채울 수 없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그녀 곁에 있어야 했다. 서두르지 않고 무리하게 끌어당기지 않으며 그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천천히 다가가야만 했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섰다. 아느라, 김하늘은 여전히 복잡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나는 조급해하지 않을 거야. 네가 나를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나는 이제라도 아버지로서 내 곁에 있고 싶다. 그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네가 원한다면 친구처럼 지낼 수도 있고 그냥 아는 사람처럼 대할 수도 있어.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이제는 더 이상 너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고 싶단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실 그녀도 느끼고 있었다. 이 노인이 진심이라는 걸. 그의 눈빛에서 애타는 그리움과 간절함이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었다. 그 눈빛이 이상하리만큼 가슴을 아프게 했다. 하지만 20년의 세월은 너무 길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저도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고 있었다. 갑자기 가족이 생긴다는 게, 아버지가 있다는 게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아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시간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기다릴 거야. 네가 편해질 때까지.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그녀는 그의 말에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조급하게 다그치지도 않고 억지로 감정을 요구하지도 않는 태도. 그녀는 그게 오히려 더 부담 없이 다가왔다. 그러다 문득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가끔은 연락해도 되나요? 김영수의 눈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럼 되고 말고 언제든지 편하게 하렴. 그의 목소리는 울컥했지만 그는 끝까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아까 받았을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조금 더 의미가 다른 것처럼 느껴졌다. 비록 지금 당장은 받아들일 수 없더라도 그녀의 마음 한편에서는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김영수는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다. 딸을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이렇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행복했다. 이제 그는 천천히 다가갈 것이다. 잃어버린 20년을 서두르지 않고 조금씩 메워나갈 것이다. 비로소 그는 아버지가 되기로 다짐했다. 여러분이 사연 속 김영수 할아버지처럼 그토록 찾았지만 20년이 지나서야 딸을 찾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20년의 시간을 지나 기적처럼 다시 만난 분이요. 하지만
오랜 세월의 공백을 메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들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께 의미 있는 사연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새롭게 올라오는 사연을 놓치지 않고 바로 만나실 수 있으니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